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전문 세무법인 송우의 안범근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유튜브 영상으로는요, 이제 매매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사항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잠깐 벗어나서 지난 12월 10일 화요일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법 개정안은 사실 정부에서 발표될 때 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통과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설명한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실 때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법인으로 운영할 때 보통 본인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주주의 구성원은 가족들로 대부분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가족법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요 금액을 합산해서 매출액의 50%를 초과한다. 그리고 직원을 5명 미만으로 고용한다. 요 내용을 가진 법인들을 저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접대비의 한도를 축소시킨다던가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를 축소시키는 제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이 2억까지는 9%, 그 다음에 200억까지는 19% 이렇게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200억까지는 19%로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9%의 세율을 통해서 이제 기존 소득세보다 조금 낮은 세율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표님들은 이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법인을 운영하시는 장점 중에 하나가 조금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이 부동산 매매업 하는 법인은 과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 매매업의 매출은 저희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의 하나로 봅니다. 이 상품 매출인 부동산 매매업의 그 부동산 임대 수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매매업이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조금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의 매출은 임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규정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잘 안 될 때 저희는 보통 일시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월세나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의 매출은 없는 상태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무리 내가 매매업으로 업종을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내가 부동산을 아직 어떤 걸 경락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상태로 그냥 법인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가만히 일단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아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 소액일지라도 이자 수익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매업을 운영하면서 매매업에 대한 매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 사업연도마다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세무사님들과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인데요. 요즘에 워낙 주택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미수도권에 대해서 워낙 주택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조금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하고자 이런 정책들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의 1주택자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새로 한 채 구입을 하게 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세제 1주택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 시기는 20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단 공시가격은 4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기존의 1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양도가액 12억 원의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그대로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까지는 12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2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주택자는 9억까지밖에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든 다른 주택에 취득을 하면 다른 다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서 9억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시봉공제 12억 원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인데요.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요건상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취득 시기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취득가액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앞에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와는 다르게 인구 감소 지역은 공시가격이 4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취득하는 금액, 실제 내가 산 금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의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해당을 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이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못 채워서 또는 다른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워서 내가 그대로 일반 세율 적용돼서 세금을 내게 된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 내용을 한번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내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를 하겠다는 것이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과세 금액은 내가 갖고 있던 주택하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하고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고요. 합쳐서 계산을 하되 1주택자의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라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일반 사업자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노란우산 공제를 적금처럼 들어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노란우산 공제는 적금처럼 들어두게 되면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소득공제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분들도 당연히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1억까지는 300만 원, 그다음에 1억 넘으면 2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왔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각 구간별로 100만 원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의 대표자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법인의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요것도 이제 개정이 돼서 8천만 원 이하인 대표자의 급여를 갖고 가신다 라고 하면 요분들도 적금처럼 들어두시는 노란우산 공제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노란우산 공제는 적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사라지는 금액은 아니고요. 납입 횟수나 기간에 따라서 이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요 금액을 그대로 뭐 폐업할 때까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잃어버리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면 이 노란우산 공제도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보시는데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다른 세법 개정 사항도 많지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사항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른 세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송우의 안범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